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저희 고인문 사장님이신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신랑끼리 같은 직장 동료시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인문 사장님의 남편분은 이제 나가셨고, 그리고 그 위에 고인문 사장님 씨누 올케 사이가 강재정 사장님이에요. 보셨죠, 강재정 사장님? 백만장자. 네, 백만장자 강재정 사장님. 그래서 가족이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언니가 서귀포 사시는데 이제 같이 사업을 하지만 저희 언니는 소개만 합니다. 입소문만 엄청 내셨는데 6년 동안 입소문 낸 게 지금은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가는 그런 소비자 그룹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사업은 너무 좋은 게 저희 언니는 지금 귤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안 하세요. 그렇지만 통장에 계속 뭔가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것 또한 권리 수입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입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고요. 우선 여기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알아보는 것보다 이제 사업을 내가 진행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기본적인 지식들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면 부딪히는 부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그것도 헤쳐나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항상 도전적인 삶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뭔가 계속 내가 새로운 거를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요거를 찾게 되고, 요걸 하고 나면 또 다른 저런 것들 또 찾게 되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3년을 못 버틴다고. 3년을 하면 뭔가 스물스물 또 다른 거를 찾아서 나서는. 근데 이상하게 유스키는 지금 7년째 하고 있잖아요. 야, 이상하게 너 유스키는 맞는가 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저한테 1차적으로 전달하신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저보다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3년 전에 그 같은 직장 동료라고 했죠, 남편분들끼리. 그래서 초대를 받고 설명회를 가서 들었어요. 듣고 온 날 저한테 한 게 기억나요. 저는 막 교육 사업에 빠져갖고 학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신랑이 야, 있잖아,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화장품이라서 나는 못하겠고 네가 하면 안 되겠니? 그런 거예요.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하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 하라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약간 빅마우스적인 건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게 혹시 발효 화장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에부라고 해서 그거 다음 타자로 막 그거 이제 나와서 또 새로운 조금 이제 작은 회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쩌거나 저는 이제 그 발효 화장품을 쓰면서 좋으니까 제 언니들도 다 쓰게 하고요. 저 주변 친구들한테도 다 전달하게 하고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보면 거기 지사장님이시죠. 그분이 저한테 사업을 막 권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부수입을 해볼까 해서 좀 알아보고는 있을 때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제가 뭐에 보람을 느끼나 했더니 애들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가르치는 일 해야지 해서 그냥 그만뒀었는데 어쨌건 저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물난 개구리처럼 저는 제주도에만 살다가요. 처음으로 외지를 나가게 된 게 죄송해요. 네. 우리 신랑. 괜찮아요. 네, 잘 오셨네. 드디어 오셨네. 오는 날가 아니요. 처음으로 대학 졸업해서 노량진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때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갔는데 제가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거기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딱 엄마한테 제안한 게 그냥 항공료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서 거기 가서 알바하면서 하겠다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알바하면서 할 일 시험 공부가 아닌 거예요. 다들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접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경제적으로 제가 독립을 하게 되니까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돈이 생기니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게 패러글라이딩. 네,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저희 신랑을 만난 거예요. 산도 좋아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 좋아하고 산악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서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막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나름 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곳을 가게 된 게 중국 유학이었어요. 네, 중국 제가 근무하던 곳이 관광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주도 관광협회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다 기본적으로 영어 이론 다 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가 중국 대만하고 국교를 우리나라가 끊고 중국 본토랑 다시 국교를 맺으면서 이때 막 중국에 대해서 막 부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어도 배워보고 했는데 너무 저랑 안 맞는 거라. 근데 중국어를 배워봤더니 성조가 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만식 중국어이기 때문에 중국 유학은 저는 북경으로 갔어요.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요. 다른 거 아시죠? 번체차와 간체차에 그래서 달라요. 쓰여지는 게 우리나라 정체처럼 한자로 쓰는 게 대만식이에요. 근데 간체는 간략하게 줄여 쓰는 게 이제 북경식인데 그래서 다시 공부하게 됐고 공부하고 와서 제가 통역 가이드를 이제 하면서 가이드 활동은 안 하고요. 그냥 통역 안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에는 거기에 근무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됐는데 어쨌건 그렇게 나름 저도 저 스스로 스펙을 쌓아야 되는 그런 게 항상 뭔가 새로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스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거 막 찾아다녔는데 근데 제가 이제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 딱 이제 모든 게 올스톱이 돼요. 오로지 육아만 하다가 이제 뭔가 스물스물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막 돌아다녀야 되는 저의 성향이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나의 정체성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찾아 나섰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육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유아 교육 쪽에 그래서 제가 가베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내가 배우면 우리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직접 프레벨이라는 곳을 찾아갔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베 선생님 뵙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평생 교육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교육 받으면서 멘사 교육 아시죠? 그쪽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름 학원을 오픈해서 막 부풀었어요. 교육 사업을 막 크게 해보려고. 근데 그때 저희 아이 이 막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면역력 결핍으로 태어났는데 코가 충농증이 365일 중에 300일을 누런 코로 계속 나와요.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근데 그게 귀로 들어가면서 귀도 안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수술을 5살 때 했는데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서 아이가 이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다시 제가 다른 방법을 찾은 게 한의원이었어요. 한약치료, 침치료 했지만 또한 그때뿐인 거를 알게 됐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지? 또 다른 뭐가 없을까? 이랬을 때 저한테 다가왔던 게 아시는 분이 애들은 면역력을 키워줘야 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 그게 바로 뉴스킨의 파마렉스라는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전달받았을 때 뉴스킨은 화장품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이 있다고 몰랐어요. 정말? 그게 있어? 그래서 제가 딱 떠올랐던 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생각났어요. 이분이 아직도 하시나? 그때 이제 처음 전달하고 3년이 흐른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그분 아직도 해? 했더니 한대. 그래서 근데 그 고인문 사장님도요. 그때 당시에 중국이 막 이제 연결되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진짜 중국이랑 연결될 수 있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명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시크릿 걸고 있었대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이제 툭 튀어나온 거죠. 저는 제품을 써본 사람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막 이 비전을 본 사람도 아닌데 결국 그 이제 고인문 사장님 만나서 제가 뭐에 꽂혔냐면요. 제가 교육 사업에 관심 있다고 했죠. 러닝큐라는 교육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디비전 중에 우리가 유스킨, 파마렉스 그리고 빅플래닛 사업 중에 교육 사업 중에 러닝큐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니트라고 해갖고 그 말하기 영어 말하기 그런 이제 국가 어떻게 보면 평가 시험이죠. 그게 막 유행했었는데 시행은 안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화상 영어가 유행이었고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보자 해서 그거 이제 화상 영어를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김미선 사장님한테도 가람이한테 우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고 그럼 해볼게 해서 그 김미선 사장님이 처음 접한 것도 러닝큐였어요. 뉴스킨 파마렉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여기를 공부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한쪽 부분만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뉴스킨도 배우고 파마렉스도 배우고 또 여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회사도 괜찮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일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알스케어드라는 게 나왔어요. 저희 에이지라 군단 중에 파마렉스 부분에서 이걸 알스케어드는 먹으면 대사증후군도 잡히지만 젊어진대. 네,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 저희 신랑이 그때 당시에 남자분들은 왜요? 이 업무상 접대로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왔냐면 대사증후군이 다 온 거예요. 집안 내력이요,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간에 빨간불 켜졌고요. 그리고 어머니 쪽은 혈압이 안 좋아요. 다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게 나오고 당뇨가 나오고, 그래서 딱 빨간불이 재검이 딱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스케어드를 먹으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고, 티알란트 먹으면서 이따가 제가 임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막 살찌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젊었을 때 몸으로 돌아가면서 와, 이거 대단하다. 저희 신랑은 3년 전에 티알란트 먹은 게 지금도 유지해요. 그래서 유지 못하는 건 본인 탓일 수도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술도 좋아하지만 어쨌건 이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왜 40이 다가오면, 40이 딱 넘으면 그런 뭔가의 질병에 하나씩 노출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이 병원에 가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혈압약도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당뇨도 당뇨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지 완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신랑은 다 좋아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단한 제품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알스케어도 막 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가 아픔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뉴스킨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제품만 먹인 게 아니고, 제품을 아니면 이 사업을 내가 하려고 간 거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한테 먹일 제품을 제대로 알아보고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서 계속 강의를 제가 2달을 듣고, 그럼 나한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교육사 먼저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 우리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볼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근데 나는 제품을 하나도 써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요, 딱 500만 원을 줬어요. 저한테 주면서 이걸로 이 사업은 먹고 쓰고 바로 해봐야 된대. 그러면서 저한테 500만 원을 딱 줬고, 그걸로 불편한 사람 한 명. 사귀었으면 될 것 같은. 전 제품을 제가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업이 진행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고 지금 이렇게 하고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막내가 지금은요, 그때 아파트 막내가 지금 농구 선수예요. 학교 대표 농구 선수를 하고 있고요. 5학년이 됐고요. 7년이 벌써 지났네. 예. 자, 그러면 남들은 뭐라고 해요? 밖에 나가면 다단계라고 하죠. 다단계 피라미드. 왜일까요? 과거에. 그렇죠. 과거의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부분의 네트워크 사업들이요, 다 너 이만큼 사, 그리고 너도 이만큼 사, 그래야 사업이 진행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일까요? 인터넷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강력한 것 같아요. 자, 요즘 마트에 가면 내가 분유를 사고 싶어. 마트에 가면 살 수 있어요? 네. 마트에 가면 못 사요. 대형마트에 없어요. 분유를 진열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인터넷으로 다 사요. 기저귀도요, 없어요. 기저귀 낱개로 사려면 편의점에 가셔야 돼요. 기저귀도 다 인터넷으로 사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놓질 않아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판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이제 다 커버리니까 모르셨죠? 단 몇 년 전에도요, 마트에서 다 샀었잖아요. 이마트, 홈플러스, 그죠?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으로 다 구매한대요. 그래서 구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상품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통시장이 엄청나게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쇼핑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도요, 중학교 3학년 2학년이거든요 어디서 사시는지 아세요?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서 장바구니 내고 저한테 엄마 결제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저희 고객분도 아들이 20대인데 맨날 뭔가 택배가 온대. 그리고 맨날 뭔가 반품이 된대. 얘들은 이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뭔가 너한테 이만큼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체험해보고 좋으면 너가 바꿔 써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집에서 쓰는 물건들 솔직히 아침 일어나 양치질 하잖아요. 치약 쓰시죠? 치약. 근데 그 치약의 진실을 알면 못 쓸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한 제품으로 바꿔 써보자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내가 회원가입을 책을 하나 사더라도 저는 S24에서 사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회원가입하면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쿠폰이 오잖아요. 그걸로 사용해서 책을 구매하죠. 저희는요 15,000원, 20,000원, 3만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55,000원의 혜택을 줘요. 1,000원이 아니고요 10,000원 단위로 준다고요. 이런 혜택을 그럼 버리실래요? 이렇게 고객들한테 저는 물어보거든요. 회원가입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뭔가 나한테서 빼가는 게 아닐까? 계좌번호 달라고 하면요 내 통장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에요. 저희는 반품이나 환불 처리를 본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좋으시면 입소문 내세요. 그러면 당신한테 캐시백이 들어가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하는 거랑 똑같다는 걸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예요. 유통이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 생산자가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를 거쳐서 이렇게 한 게 일반형이죠.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요? 요 소매 마진을 먹는 데가 있죠. LG25시, 뭐 이제 편의점 같은 데는 소매 마진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000년 오면서 예전에 그 어르신들 그 얘기 했잖아요. 얘 저 입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기서 사냐. 근데 지금 다 사잖아요. 홈쇼핑에서요. 그죠? 대형마트 줄 서고 했었잖아요. 한차. 지금 대형마트 썰렁하던데요. 근데 지금은 다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큰 인터넷 쇼핑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데이터베이스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50대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보유. 쿠팡. 네, 쿠팡이에요. 쿠팡. 그래서 쿠팡이 또 어디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거나 이제는 인터넷 쇼핑은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싸움이에요. 쿠팡은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엄마들이 제일 즐겨 찾는 이 소비자가 어떤 걸 잘 쓸까, 어떤 걸 잘 살까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요번에 쿠팡에서 우리 아들이 신발을 구매한다고 막 검색을 했더니 그래서 구매했어요. 자, 뭔가 딱 열릴 때마다 쿠팡에서 그 신발이 쫙 떠요. 아시죠? 예, 뭔가 열릴 때마다 쫙 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거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게 기업이 주도하는 거랑 소비자가 주도하는 거 다른 거예요. 기업이 주도하면 누가 이윤을 먹어요? 기업이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저희 네트워크는 직거래는 직거래인데 누가 주도한다? 소비자가 주도한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유통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걸 또 이해를 하셔야 돼. 유통, 판매, 영업 다 똑같은 말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영업은요 어느 회사에다가 영업부가 다 있어. 그죠? 판매부, 영업부 다 있죠. 근데 유통하면 또 뭔가 또 다를 것 같죠. 근데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너 파는 애 아니야? 파는 애일 수 있어요. 이제는 팔아야 많이 받아요. 저희도 솔직히. 근데 팔기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유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이거예요. 유통하는 사람과 유통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유통하는 사람은 그냥 저 대리점에서도 유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유통할 수 있지만 유통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유했을까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유통망을 갖고 있다는 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 그래서 유통망은 결국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사업이고요. 갖고 있지 않은 영업인 거예요. 그래서 자, 백다방 예를 들어볼게요. 자, 백다방에서 100잔씩 팔아요. 그럼 이제 매장에서 100잔을 팔면 거기에 대한 매출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백종원은 500개의 대리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잔이 이분은 5만 잔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백종원의 한 달은 백다방 사장이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저희도 똑같아요. 자, 강재성 사장님이 있어요. 강재성 사장님으로부터
강제연사는 6차 대리인정까지의 그 권한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 또한 저로 인해서 5% 가져가죠. 저 또한 저로 인해서 6차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6차예요.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6차까지 계속 뻗어가는 거고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이걸 다 못하잖아요. 어떤 분은 쇼핑몰을 운영해. 택배도 다 해야 돼. 반품 처리도 그분이 다 해야 돼. 모델 해서 사진 찍고 올리는 것도 다 해야 돼. 이거 못하죠. 이건 능력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회사에서 다 해준대요. 연구개발, 생산, 회계, 법률, 반품, 배송, 물류, 홈페이지 관리까지. 우리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지금 마이사이트라고 오픈시켜줬거든요. 여러분이 활용하면 돼요. 그리고 50개국 이상에 저희가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근데 그럼 나는 뭐를 할까? 이거예요. 유통망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어요. 100% 나한테 인정해줘. 그래서 내가 할 거는 소비자 네트를 짜고 그리고 또한 그 소비자에서 사업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업자도 같이 해보는 거죠. 그 사업자 네트를 짜고 그리고 이거를 시스템 하는데 그거는 바로 교육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서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결코 없어요. 우리 회사는요, 교육은요, 결국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해주진 않아요. 신제품 교육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우리한테 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요, 그 이외에도 많아요. 정신적인 거, 또 신체적인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내가 만들어놨죠. 내 자식들한테도 상속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떤 사장님이 서울에 계신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암 걸렸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6살이야. 그래서 이 엄마가 1년을 엄청나게 더 뛰었대요. 뛰어갖고 더 확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메랄드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이가 미성년자잖아요. 그거를 이모가 돌봐주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상속이 됐죠. 그럼 이모가 그 돈을 받아서 그 아이를 케어했어요. 근데 이모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게 진짜 상속이 되는 거 따박따박 계속 얘가 클 때까지 돈이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모가 와 이거 대단한 회사다.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모가 사업을 하러 왔대요. 찾아서.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막 사람들 궁금해하시지만 저희는 다 되고요. 진짜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유통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통망을 소유하고 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권리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권리 수입이요 여러 단계로 들어올 수 있어요. 소비자 그룹을 구축했는데 이분들이 한 번만 사서 끝나나요? 제품이 좋으면 계속 재구매를 해요. 그죠? 왜? 저희 제품은요 어떤 제품이에요? 일상용품 다 써버리는 소비재예요. 소비재. 그러니까 소비재는 한 번 사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재구매를 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구매율이 80%예요. 10명 중 8명이 계속 사요. 그 소비자 그룹에서 권리 수입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희같이 또 사업을 알아보시고 나도 사업해볼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열심히 하게끔 저희가 도와줘요. 도와줌으로 해서 그분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분이 그걸로 통해서 어때요? 계속 또 저한테 5%의 권리 수입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구조로 지금 돈을 벌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죠. 보통 다들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렇죠? 결국 뭐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어. 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자영업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일주일 쉬었어. 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죠? 이게 바로 노동 수입이에요. 그런데 권리 수입이라는 거는요. 스스로 돌아가요. 자산이라는 게 있어서 스스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동산 수입 들어보셨죠? 월세, 연세 이게 건물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계속 따박따박 들어와요. 근데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집에 내가 살고 있어. 그럼 이게 자산일까요? 자산 아니에요. 집을 삼과 동시에 재산세가 나가죠. 그래서 자산과 재산을 잘 구분하셔야 돼. 이 건물을 통해서 돈이 나가면 자산은 아니에요. 이 건물을 통해 돈이 들어와야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출판 쪽에는 인세, 그죠? 예, 그리고
음원 쪽에 음원 소득, 예, 계속 노래가 팔려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불러질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자산일까요? 저희들한테는 고객이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 하시는 건 아마 고객분들하고의 이런 관계,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예, 고객과의도 관계도 또 우리 사업자끼리의 관계도. 그래서 관계 사업이라고 해요. 이 관계 사업을 잘해야만 우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또 여기 고객 관리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배울 게 솔직히 많아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오시면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요. 또 실전에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데 그 또한 성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자, 요즘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에서는 다 이분을 인용해요. 예, 모든 네트워크 사업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쓰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쓴 책들은 많아요. 뭐 부자들의 음모.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배워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통째로 사버리면 되죠. 아니면 내 능력 있어. 그러면 만들면 되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뭔가 발명하는 일을 했어. 그럼 발명으로 해서 특허권을 땄어. 그럼 특허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우리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떻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볼 때 우리가 이 5가지는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회사예요. 자, 회사를 선택하는데요. 전 세계에 이 직접 판매 비즈니스가 6만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직접 판매 협회에 가입한 데가 1,300개밖에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새로운 그 네트워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일까 저게 진짜일까 몰라요. 그래서 이것 또한 잘 판단하셔야 되죠. 자, 그 중에서요. 이 10억 달러 이상을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은 10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A사, 예, 또 유스킨, 예, 허블라이프, 에이본, 네, 안 들어본 데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회사들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큰 회사들이 이런데 그 위에 작은 회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10년을 만들어놨는데 그 회사가 공중분해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요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저희는 파트너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내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잘 따져보고 선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저희 회사는요 1980년에 창립이 됐고 3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어요.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는 뜻은 뭐냐면 투명하다는 거예요. 회사가. 유리잔에 들어있는지 종이컵에 들어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유리잔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들어갈 수 없어요. 족벌 회사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퍼그로스 컴퍼니라고 해서 성장을 급격하게 빨리 한 회사들인데 보면 저희는 몇 년 만에 했다고 그러죠? 8년 만인가? 네, 8년 만에 저희는 이뤄냈어요. 제록수가 63년 만에, IBM 43년, 시세에도 26년, 맥도날 22년. 저희는 8년 만에 했어요. 신용평가 등급은요, 5A1이라고 하면 저는 회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신용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이제 알아봤을 때 이게 저희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건 뭐냐면요, 부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 회사 이름만 대면 그냥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신용등급이 탄탄한 회사예요. 그래서 신용등급 높은 회사들 보면 코카콜라, 그리고 뭐 애플 이런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해외 54개에 진출했기 때문에 내가 제주도에 있지만 그 또한 부산, 거제, 서울, 인천에 파트너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전국적으로 갈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내가 여기 있지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지인이 지금 또 다 외국에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또 전달할 수 있죠. 지인이 아니고 가족이.
예. 그래서 남편 동생들 분이 미국에도 있고 또 일본에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또 뻗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터넷상에 마켓만 열면 돼요. 가능해요. 자, 우리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도 선정됐고요. 그래서 회사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트렌드가 중요해요. 요즘에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네, 밀레니얼 세대예요. 자, 그래서 트렌드는요, 소비자 주체가 바뀌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바뀌고 있어요. 자,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팅 하라고 하는 거는요, 밀레니얼 세대는요, 20년간 소비를 주도할 세대래요. 20년간, 앞으로 20년간 소비를 주도할 세대고요. 자유롭고 빠르고 간편한 걸 원한대요. 그리고 세계 유수 기업들은요, 지금 이 세대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세상을 주도할 이들을 분석하고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밀레니얼 세대의 저희도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알리바바라고 들어보셨죠? 알리바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알리바바에서 제품 구매하는 분석을 해봤더니 80%가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말했잖아요. 인터넷에서밖에 안 사요. 그리고 이 아태 지역 전자상거래 매출도 마찬가지로 300%나 이렇게 증가할 정도로 밀레니얼 시장이 주도하는 시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저희 아이들 10대들은 또 Z세대라고 하죠. Z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근데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냥 좀 소학생이다, 소소한의 그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나서기도 하고, 또 이 친구들은 보면 인류족이다 해갖고 막 1년 동안 어디 여행 가기 위해서 막 돈 벌어서 여행 모아놨다가 여행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래서 얘네들은 좀 뭐가 없나?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완전 이 친구들의 추구하는 게 다르대요.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지, 일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를 통한 성장 자아 실현 51%예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임금이 줄거나 직위가 낮아도 받아들인대요. 50%가 그렇게 한대요. 자, 소속기업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데를 찾는데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은 자신에게 중요하다. 92%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 저희도요, 너리스터 친드런이라고 해갖고 기부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미션이 선의의 힘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안다면 더 많게 오겠죠. 그리고 공익적 활동을 통한 직접적 기여,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과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촛불 집회도 이런 세대들이 주도해서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친구들이 20, 30대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리더들은요, 단순한 경력 개발을 넘어서 소명의식을 추구한대요. 의미가 있는 일을 하길 원하며 변해야 될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에 엄청나게 포커스 맞추는 이유가요, 이런 일의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스킨이 진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KBS에 나오는 오늘 미래를 말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래학자가 나오세요. 그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이신데, 미래가 현재를 만든대요. 비전이 현재 행동을 결정한대요. 미래 비전을 바꾸면 현재 결정을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과거에서 막 배워서 현재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먼저, 내가 가고 싶은 미래, 내가 설계하고 싶은 미래를 먼저 정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유스킨하고 너무 맞지 않으세요? 여기서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꿈을 꾸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은 먼저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도구로 이 유스킨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냥 누르면 되나? 이분이 말하는 미래.
주셔서 영광입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이미 과거를 경험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과거의 증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들은 사실상 역사입니다. 다 과거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생을 미래에서 살게 됩니다. 결국 엉뚱하게도 뒤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나요? 또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미래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현재 결정을 내릴 때 미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결론은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비전들이 현재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꾼다면 현재의 결정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통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말하는 미래의 직업군들이에요. 자, 미래에 생겨날 직업들이에요. 로봇 엔지니어, 노년 플래너, 가상 레크레이션 디자이너, 기후변화 전문가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통역 가이드인데 우주여행 가이드가 딱 보이더라고요. 자, 이런 게 사라질 직업도 많지만 새로 생겨날 직업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래의 직업 18가지 후보군을 쫙 해봤어요. 자, 여기서 혹시 눈에 들어오는 것들 보이시나요? 예전에 한창 요거 많이 했었죠? 지금 다 어느 순간 조용해졌더라고요. B로 시작되는 비트코인. 그죠? 지금 하고 네, 하고는 있는데 그때 막 한창 유행처럼 했었잖아요. 근데 번 사람도 있지만 잃은 사람도 많아요. 자, 이 중에 들어오는 거 있으세요? 네, 그렇죠. 딱 들어오시죠. 안티에이징 학문학. 5번째 있잖아요. 미래의 직업군이 안티에이징. 저희는 지금부터 계속 우리 회사는 안티에이징 회사라고 막 얘기를 했었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야, 발라서 젊어지는 화장품이 어딨어? 먹어서 젊어지는 게 어딨어?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임상실험이 된 것처럼 임상 자료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이 입소문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트렌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뭐 젊음 그리고 건강 요런 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이 트렌드 쪽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나왔지만 2010년도에 어떤 게 나왔냐면 삼성연구원에서 그 삼성연구원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 화장품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시장에서 먹어서 뭔가 젊어지는 이 안티에이징 쪽으로 그런 제품이 나온다면 기존에 나와있던 제품은 다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2009년도에 발라서 젊어지는 화장품이 출시됐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알스케어드가 출시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티알라이팅이 출시됐어요. 계속 에이지락 군단이 나오고 우리가 그리고 2016년도에 유스스펜이 나왔죠. 그래서 에이지락 성분들을 넣어서 만든 제품들이 계속 저희는 쏟아져 나왔는데 다른 회사는요 그때야 보고서를 냈을 때였어요. 근데 오늘 어떤 뉴스를 본지 아세요? 삼성이요 바이오 생명공학에 뛰어들었다고 그때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 바이오 생명공학에 뛰어든 삼성 바이오가 급등했대요. 주식이. 오늘 보셨죠? 그래서 자 보세요. 10년 전에 했던 게 지금 와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구나 한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앞서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이미 또 알아차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편해졌어요. 자, 제품을 볼게요. 자, 제품 저희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처음에 이 제품 철학으로 시작했어요. 원래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화장품을 만든 회사가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누나예요. 저희 회장님. 이분 두 분도 창업자시고 이 세 분이 창업자신데요. 다 친구 관계예요. 근데 이 누나가 모델이었는데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피부 트러블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서 투덜대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얼굴은 피부 트러블이 잡히지 않지? 좋은 화장품을 쓰는데도. 그랬더니 저희 회장님이 화학도시였는데 화장품 종성만 들었지 않아? 남자들 그 단순한 생각이죠. 누나 그럼 한번 갖고 와. 내가 분석해볼게.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좋은 성분은 이만큼 들어있고 안 좋은 보충물로 채워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나를 위해서 그럼 좋은 성분만 넣어서 한번 만들어봐야지 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발랐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 한번 팔아볼까? 근데 돈이 없잖아요. 20대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국은 OEM 방식이기 때문에 공장에다가 이거 만들어달라고 이거대로 이 레시피대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서 나온 제품은 팔 수가 없대요. 너무 비싸서 사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 유통마진 붙죠? 그리고 광고비 붙죠? 샘플 비용 붙죠? 이런 게 붙으면 이걸 사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한 군데서 만들어줬어요. 드럼통으로. 예,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어떻게 팔까 고민하다가 방을 붙였어요. 여기 좋은 성분만 넣어서 만든 화장품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발라보고 그리고 나서 좋으면 용기를 갖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퍼서 팔아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발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데모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저희가 샘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라보고 좋으면 파가. 그래서 저희는 스푼 회사로도 유명해요. 여기 스푼. 본사에 가면 스푼이 걸려있거든요. 예. 이 창업자 샌디틸러슨 부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성분을 넣는 거는 지킬 수 있었는데 안 좋은 성분을 넣지 않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이걸 지키는 게 35년 동안 이걸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 안 좋은 성분을 안 넣으려고 한 게. 근데 그걸 지켜왔고 미국이란 나라는 소비자 천국인 거 아시죠? 소송 천국이고 그러면 어떤 안 좋은 성분이 검출됐어. 그러면 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소송 한 번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차이점을 보여줬었고 지금은 Discover the Best You.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당신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자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슬로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결국은 에이질락 사이언스는 뭐냐면요. 보통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 나와 있는 징후를 잡아요. 예를 들어 기미가 나왔어. 그럼 기미를 없애. 예. 근데 없앴는데 피부과에서 없앴어요. 근데 없애면 또 나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에서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 근본 원인 뿌리를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해버리는 게 에이질락이에요. 결국 나이를 잠근다. 나이가 들어가면 노화 해소가 막 나와서요. 주름도 생기게 하고 기미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예 딱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 유전 발현 과학까지 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과학자들이 엄청 많죠. 보통은 밖에서 케어하지만 저희는 안에서 케어한다는 거. 자, 저예요. 이건 그래도 좀 나은 모습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팔뚝 보셨죠? 얼굴만한 팔뚝을 제가 갖고 있었던. 네. 근데 이렇게 바뀌었고 제 몸이에요. 이거. 제가 4.8에 막내를 낳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배가 크고 쪼글쪼글 했는데 바디갈방이 나오면서 저한테 임상을 한 거예요. 착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살이 빼지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 고객배인데요. 이게 다 셀룰라이트 덩어리예요. 셀룰라이트는 뭐냐면 기름하고요 노폐물이 꽁꽁 이제 뭉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빠져. 얘네는 엄청나게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바디갈바닉이 맥동전류가로서 이렇게 두드려주는 전류이기 때문에 흔들어줘요. 쪼개줘요. 그래서 림프로도 다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고 이건 저희 친정엄마 다리예요. 한 번 했을 때 살짝 좋아졌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30분씩 해드렸는데 다 좋아.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지금 별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해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식품을 계속 드시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거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올라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고객인데요. 이 얼굴에서요. 이 얼굴이 일주일 만에 변화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성형갈바닉이에요. 근육을 터치하면요. 이게 가능해요. 자, 근육을 터치해서 이게 쫙 빼고 나서요. 뭐를 넣어야 되면 콜라겐, 라인 코렉터와 울트라 에센스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얼굴인데
이분이 의정부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일주일 왔을 때 제가 매일 일주일 동안 만나서 이거 만들어 놓고 집에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집에서 계속 열심히 쓰시면서 지금도 계속 이 얼굴 유지하시거든요. 자,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46인데 피부가 너무 얇아요. 빨리 처져요. 어리지 원장님이신데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자, 이거는 유스스펜 임상인데 거제도에 계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 아버님이신데요. 원래는 이 손 관절염 때문에 드신 거예요. 관절염, 손가락이 안 펴졌어요. 근데 한 달 반 드시고 나서 손가락이 펴지신 거예요. 근데 계속 쭉 드셨어요. 처음엔 저희가 미국 뉴스가 미국에서 먼저 런칭이 됐거든요. 미국 뉴스 4개월 드시고 한국 뉴스 한 달 드시는데 얼굴을 찍어 넣었는데 너무 달라지셨죠. 젊어지셨죠. 그럼 어때요? 젊어진 거 맞죠?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이렇게 젊게 만들어요. 자, 이분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죠? 예, 이분 싱가포르의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분이신데 미싱사였는데 이분이 뉴스킨을 만나서 인생 역전하신 분이에요. 한 달에 몇십억이 들어오신다고 하시던데 몇십억이 들어요. 몇십억이. 지금 이분이 60이 넘으셨어요. 완전 대단하셨어요. 이분이 그때 저희 컨벤션에 갔을 때 공개했는데 방에요. 한 방이요 다 구두. 근데 구두를 전시해 놓는데 습도 조절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있어요 방에. 그래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죠. 자, 여기 우리 파트너 이분도 30세 초반. 그래서 학교 공부방 선생님 하시다가 이번에 근데 너무 잘하세요 이분도. 여기는 스포츠 사장이고 이분의 스포츠는 다 30대예요. 이 30대 친구들이 만나서 10년을 해서 백만장자 된다고 하면 어때요? 40대에 백만장자 되시죠? 지금 제주도에요. 또 한 분의 백만장자가 탄생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막 축하를 해주셨는데 혹시 김영선 사장님 아시죠? 네, 김영선 사장님의 제주도의 1대 파트너 사장님인데 강영실 사장님이시라고 이번에 다시 백만장자가 되셨어요. 제주도에도요 500만장자 사장님 2분, 100만장자 사장님 2분이 계세요. 이제는 강재선 사장님 위에. 그래서 저는 강재선 사장님을 보면서 제가 이 사업을 저분은 7년 만에 블루다이아몬드 됐었으니까 나는 이제 10년 아니 4년 만에 되셨어요 그분은. 근데 나는 10년은 해야겠다.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요렇게 가면 금방 돼요. 저는. 그래서 뭐 저희 김미선 사장님이 파트너지만 먼저 되셨잖아요. 블루다이아몬드가.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이 사업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역전할 수 있는 일이에요. 꼭 뭐 파트너가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역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새로운 신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다 에이지라 군단이에요. 젊어지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루미스파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전달하셨죠. 아마 이 루미스파가요. 나온 지 이제 이게 클렌징 기계잖아요. 클렌징 디바이스 시장에서요. 나온 지 3개월 만에 20%를 장악했대요. 이게 중국 컨벤션, 홍콩 컨벤션 갔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 대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이 중3, 중2, 초등학교 5학년인데 다 이제 사춘기 들어와갖고 피지 분비량이 엄청 많아요. 막 여드름도 엄청 올라오고. 근데 이거는 꼬박꼬박 써요. 이것만 썼는데도 저희 딸은 여드름이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우는 게 중요해요. 화장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걔네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블랙헤드, 피지 이런 애들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는 애들한테는 꼭 쓰게끔 해주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요. 20대, 30대는 당연하고요. 근데 저희 고객분은 목주름도 이걸로 케어하셨어요. 그래서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보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회사도 좋아. 트렌드도 맞아. 근데 제품도 너무너무 좋아. 그럼 나한테는 뭘 주는데? 이걸 아셔야 되겠죠. 보상을 한번 볼게요. 자, 보상. 저희 회사가요. 그 아까 10개 기업 중에 가장 많은 커미션을 주는 회사가 유스킨이라고 이미 직접 판매 협회에 이거는 딱 나온 내용이에요. 공시된 내용이고요. 자, 지금은요. 새로운 시작이 됐죠. 원래 10월부터 벨로시티라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요. 보상이 다른 회사들은요. 보면 제가 제2사 새로운 신생 업계 막 뜨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요. 갑자기 엄청나게 잘 나가다 보니까요. 매출의 50%만 잡아준다고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100% 잡아준다고 했다가 보상을.
자, 이렇게 회사가 바뀔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나는 100% 준다고 해서 갔는데 사업이 잘 되고 이 사업자들이 막 가져가는 게 많아지니까 회사가 50%만 줄게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요 거꾸로 해요. 저희 회사는요 오히려 더 많이 주겠대. 예전에 내가 내 서클에 한 1,000만 원 정도 소비자 매출이 생겼어요. 그럼 한 220만 원 정도 제가 보상을 받았다면 지금은 4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아요. 그럼 어때요? 더 많이 주는 회사야. 진짜 땡큐 아니에요? 또 저는 너무 감동인 게 우리 언니도 그 얘기를 하던데 바디바도 커졌잖아요. 용량이. 인앤서도 용량이 커졌잖아요. 용량이 일부러 조금 용량을 높여서 가격을 2배로 받아요. 보통은. 근데 오히려 저희는 용량을 높였는데 가격은 그대로야. 이런 회사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벨로시티는요 이거예요. 익숙한 것과 작별하셔야 돼. 그리고 새로운 것과 친해지셔야 돼요.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상이 지금까지의 보상은 아예 없는 거 새로운 보상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 보상을 내 실생활에 어떻게 그럼 적용시켜야 돼?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활용품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쫙 내가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칫솔질 하시죠? 네. 치약 쓰시고 샴푸, 린스 쓰시고 바디 클린저로 샤워하시고 폼 클린저 세수하시고 스킨,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다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주방세 쓰시고 세탁세, 영양제 쓰시죠? 자, 이거 엄청 많이 쓰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가정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시나요? 보통 가정주부들이시니까 얼마 정도 쓰실 것 같아요? 아마 여성분들은 요것만 해도 엄청 쓰실 건데 그죠? 그리고 요즘엔 또 요게 많아졌어요. 영양제. 네,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쓰세요? 저희 집에서만 저는 한 100만 원, 15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저희 집만? 저희는 5인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양쪽 부모님 또 드려요. 그러면 한 150에서 200은 나가요. 근데 보통 아무리 안 써도요. 차략 해서 써도요. 요 정도 쓰신대. 20-30만 원. 택도 없지만 요 정도 쓰신대. 그러면 나는 매달 지출하는 거예요. 매달. 근데 이거 어디 가서 사나요? 마트에 가서 사는데 요즘 마트 잘 안 가죠? 다 홈쇼핑 아니면 인터넷 쇼핑해요. 그죠? 그럼 이거 다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대기업. 그렇죠. 대기업에서. 자, 대기업에서 만들면요. 나는 매달 지출인데 대기업은 매달 매출로 잡혀요. 그리고 이윤이 생기죠?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계속 부자가 되고 우리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유스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브랜드를 한번 체인지 해보자는 거죠. 자, 브랜드를 체인지 했더니 나는 처음에 지출했어요. 그죠? 근데 써보니까 괜찮네? 제품이? 그래서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네? 누군가가 너 뭐 써? 왜 이렇게 얼굴 예뻐졌어? 이렇게 물어보자. 그러면 나 유스킨으로 갔는데 괜찮다 이거. 너도 한번 써볼래? 나도 그럼 해줘. 그리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개하는 거예요. 나가 단순하게 공유를 했는데 나한테 8% 쉐어링 보너스가 회사에서 돈을 준다네? 싫으세요? 돈 싫은 사람 없으시죠? 네. 자, 이것 또한 전략입니다.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매달 지출하는 걸 거꾸로 지출이 아니고 이때부터 뭐예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비를 했는데 다시 소득으로 들어와. 이게 바로 프로슈머가 하는 행동이에요. 똑똑한 소비자. 앞으로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죠. 앞으로는 프로슈머가 주도하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인 거예요. 결국 그런데 내가 공유만 한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회사, 유스킨이라는 회사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 그러면 추가로 5%에서 40%까지 추가로 더 준대. 그런데 이게 바로 매출이 잡히고요.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내 서클에 소비자 그룹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 이게 자산이 불어나는 거죠. 그 자산으로 인해서 나도 자산을 만들고 이 친구도 자산을 만들고 저 친구도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 서클에 소비자뿐만이 아니고 나처럼 할 수 있는 사업자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산인데 5%에서 15% 이상 로열티 수입이 또 들어온대.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백다방 보셨죠? 백다방은 백다방 백종원만 돈을 많이 벌지만 그 프랜차이즈 분양권을 내가 가져간다면 어떠세요? 완전 땡큐죠.
내가 본사가 되고 내가 분양권을 가서 내가 분양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뉴스킨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네트워킹.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자식들한테까지 상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은요 유튜브 뽀미 언니인가 뭐 무슨 언니인가 해갖고 캐리 언니? 그 언니가요 유튜브에 인형놀이 우리 때 뽀미 언니였어요. 인형놀이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 애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걸 계속 보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서 광고 수익이 연 1억이래. 근데 이 친구가 20대? 30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유튜버에서는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크리에이터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거 그냥 페북에 인스타에 올리기만 했는데 나한테 너 뭐 써? 이건 뭐야? 물어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품이 나가는 행위. 이것 또한 어때요? 요즘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다 아까 얘기했죠. 쿠팡에서 다 주문해요. 자, 항공사로 가서 안 하셔도 이제는 인터파크 항공으로 들어가서 막 하거나 호텔 컴바이, 웹토 이런 데서 다 하죠. 이게 바로 연결해주는 회사예요. 카카오 택시 연결이죠. 택시회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결만 해줬는데 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싫으세요? 내가 연결자 역할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투잡도 가능하고 쓰기잡도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해야 될 게 있어. 배워야 돼. 어떤 능력? 유통 능력도 배워야 되고 회원관리 능력도 배워야 되고 결국 우리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라는 거는 경영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경영자가 되면 이것까지 가지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로얄티 수익까지.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시작은 이거였는데 지출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 로얄티 수익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당신이 한 번 듣고 어떻게 알아? 나는 2달을 알아봤는데 알아보러 오시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보상이 이렇게 됩니다. 자, 회원일 때 쉐어링 보너스 8%, 대리점일 때는 40%, 분양 레버리지일 때 리드 보너스가 5%에서 15%가 들어오는데 이거예요.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하는 거예요. 회원가입하면 너한테 30% 할인된 회원가로 줄게. 근데 내가 갖다 주는 게 아니야. 너는 회원가입해서 거기서 장바구니에 딱 넣고 결제를 하면 집으로 택배가 딱 갈 거야. 그러면 너는 본사랑 직거래 하는 거야. 그 대신 제품을 잘 쓰게끔 도와주는 일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리고 신규 회원들한테 할인 쿠폰을 줘요. 15,000원, 2만원, 2만원. 자, 네이버에 내가 가입해서 책을 구매하려고 했더니 1,000원, 2,000원짜리 쿠폰을 준대. 우리는 15,000원, 2만원, 2만원을 준대요. 대박이죠. 거기다가 나 매달 6만원 이상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들한테는 5%에서 추가로 10% 할인 더 해준대요. 자, 단골 고객한테 더 혜택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6만 원이면 솔직히 아까 말했죠. 한 가족이 20에서 30 쓰는데 6만 원 껌값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쉐어링 보너스 8%는 내가 써서 만족하면 주변에 입소문을 내봐. 이게 버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경제학 용어거든요. 입소문을 내면 당신한테 입소문 마케팅 비용을 캐시백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좋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직접 내가 전달한 사람만 해당돼요. 근데 내가 이걸 다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대리점. 대리점은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여기 뭐 일주일 통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6개월에 대리점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대리점 조건은 뭐냐면 당신의 유통 능력을 보겠어. 그걸 어떻게 보냐면 매출로 보는 거예요. 유통을 잘하는 사람이 매출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매출로 미화로 6,000달러 했을 때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한 달에 통과 6,000을 일주에 해도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일주에 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사업자가 된 거예요. 완전 빨라졌죠. 그리고 블록 보상 아까 5%에서 40%인데 내 매출까지 다 포함이 돼요. 소비자 전체 매출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 뻗어가도 이거 상관없어요. 모든 거기에 해당되는 소비자 매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걸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그분들이 쉐어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 나 내 통장에 10,000원이 들어왔어. 그럼 사람들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대리점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유지 그 조건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거예요. 내가 기업형 프랜차이즈를 분양할 것인지 개인형 프랜차이즈를 분양할 것인지. 자, 기업형은 기업한테만 로열티 들어가요. 모든 유통 광고 교육 마케팅은 다 기업이 해줘요.
근데 우리는 아웃소싱 했어요. 마케팅은. 그럼 당신이 후원하고 교육하고 해라. 그럼 그거에 대한 후원 수당을 5% 회사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주고 나도 받을 수 있지만 당신을 도와주는 스폰서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팀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이유가 뭐예요? 팀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보면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야 제가 성공하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이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성공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팀으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5%뿐만이 아니고요. 매출에 따라서 BD가 되면 10%, 팀엘리트가 15%도 가져갈 수 있는 일이에요. 로열티 수입료 최고 많이 받아가야 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5%도 많은데 10%, 15%까지 이제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6라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입소문 마케팅 해라. 그러면 이게 유통이 되면서 유통 사업이 자연되는 거고 이게 많아지고 분양이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소득은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네트를 짜시는 분들, 빨리 짜시는 분들은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소득이고요. 이게 자산 소득이고 이 자산을 통해 들어오는 권리 소득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취업난에 장난 아니죠. 젊은 친구들 지금 이렇게 난리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40대에 퇴직하는 친구도 진짜 많고요. 뭔가 또 찾아서 나서는데 대부분 다요. 직장 생활하다 자영업 망하면 다시 직장 생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노후에 결국은 솔직히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애들은요. 타임지에서 발표했죠. 기대 수명이 142살이래요. 자, 어때요? 원래 태어난 아기 142세까지 살았는데 우리는 못 살아도 100세까지 살걸요? 근데 100세까지 골골골 하면서 병원에서 지내실래요? 아니면 두 발 다 튼튼하게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여생을 보내실래요? 선택은 본인이 하신 겁니다. 네. 자, 6차 안에 50개 대리점이 있을 경우에요. 매월 이렇게 내 서클에 400만 원 매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0만 원씩 20명의 소비자가 있다고 하면 내 소비자 그룹에 들어온 게 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50개 대리점에서 들어오는 게 월 2억이죠. 그리고 여기에 5%만 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1,080만 원이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50개 대리점 우리가 월천녀라고 막 저희 유스킨 하시는 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월천녀 하는데 월천녀가 저도 됐어요. 원래부터 이제 벨로시티가 바뀌면서 월천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을 동시에 만드는 행위는 누구나 반드시 해야 돼요. 노동 수입은 내가 발품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전달하셔야 되고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권리 수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구축하는 일이에요. 저희는 뉴스킨 쓰는 소비자, 유통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했죠. 잠자는 동안은 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시려면 그냥 지금 하는 일 하시고요. 아니면 새로운 거를 찾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유스킨 사업의 가치는 이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배움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여 성공자의 모습을 갖추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변화하고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들이 제품을 먹고 쓰고 바로 하시죠. 그러면 분명히 달라지셔야 돼요. 예전의 모습에서 탈바꿈하셔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1차적인 건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저희 수간호사예요. 대학병원 수간호사신데 이분은 월 4,500을 받으시죠. 근데 유스킨을 10년 쓴 얼굴이 이 얼굴이었어요. 그냥 소소하게 쓰신 거죠. 근데 이분이 동안방을 참여하면서 매일 갈바닉 하신 거예요. 매일 갈바닉하고 매일 리프트팩을 하고. 그랬더니요, 4개월의 변화예요. 한 달, 2달, 3달, 4달. 4개월의 변화. 남자 얼굴에서 여성화 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이분을 통해서요.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요 주변에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썼어 하면서 이분 밑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간호사가 4분이세요. 2분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분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번에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들어갔대요. 지난달에. 그러면 어때요? 내가 본업에서 400만 원 들어오는 것보다 이 본업 수간호사가 간호대학 대학병원 수간호사가 되려면 보통 20년 이상은 하셔야 된대요. 그 20년에 4,500 벌어들인 게 이분은 6개월 만에 6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 그룹이 구축되면서 이분들이 여기가 이제 소비자 사업자가 되셨고 여기도 사업자가 되셨고 두 분이 또 진행하고 계시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엔 이거예요. 교육 시스템이에요. 당신들이 어디서 이런 그런 거를 배울까요? 바로 이 교육 시스템이요. 교육 시스템은요. 아까 부자아빠 가난아빠가 쓰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의 이 얘기가 나와요. 교육 시스템 왜 중요하지? 삶을 변화시킨대요. 어떤 삶?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적, 영적, 감정적, 신체적인 변화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인문학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스킨 하기 전에. 인문학 책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인문학 강의를 들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이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인문학 강의랑 인문학 책을 보면서 서로 소통하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와, 이런 인문학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요즘 막 인문학 강의들이 막 유행하잖아요.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희 신랑의 변화예요. 저희 신랑이 책을 전혀 안 읽는, 집에 오면 여기 소파에 누워서 TV 이렇게 하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 남편이셨는데, 우연히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간암 치료 받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삼성병원을 가실 때 이제 3일 동안 가야 되니까 뭔가 나한테 읽을 만한 거 없어 해서 제가 던져준 책이 뭐냐면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인데 그 책이 주인공이 뭐냐 일반 이제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릴락 말락하는 그런 회사원인데 그분이 독서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 에피소드들을 거기에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술술 읽어줘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자기랑 너무 오버랩이 됐대. 그래서 거기 나온 책 33권의 책을 100일 동안 읽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자기가 해보겠대. 톡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책 다 사달래. 알았어. 제가 다 사줬어요. 40만 원어치. 그래서 사주고 근데 진짜 그거를 100일 동안 읽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신랑이 180도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저랑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유, 봐라 또 허황된 꿈 또 쫓아간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바라봤었어요. 저는 막 열심히 한다고 하면 무조건 7시 저녁은 와서 애들 챙겨야 돼. 그리고 랠리 1박 2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집안청소 다 새벽까지 하고 김밥 20줄 다 싸고 해서 나갔어요. 20줄? 네, 저희는 아이가 셋이니까 김밥 20줄 싸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일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저녁 늦게 오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지 아세요? 이제는요. 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이렇게 갔다 와. 이렇게 변했어요. 책을 빨리 그리고 지금은요. 이게 저희 유스킨 얘기가 하면 통해요. 그래서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걸 제 신랑을 통해서 알게 됐고 어쨌건 예전에는 좀 저희 신랑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미래하면 두려움이 앞섰대요. 그러니까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다 이제 45세 정도 되면 퇴임을 해야 돼. 저희도 신랑도 이제 대기업 있으니까 이제 퇴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라 미래가.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게 우리 신랑은 연금, 저축, 보험 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막 저축하려고 또 쓸데없이 막 돈이 많이 생활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애들 학원비 끊어 학원 끊어 이거 먼저 했어요. 진짜 막 성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미래가 밝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신랑도 이제 내가 그만둬도 갈 곳이 있구나. 내가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항상 이런 트레이닝에 와서 세미나도 듣고 트레이닝도 들어요. 지금은 원래부터 본인이 자진해서 듣겠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같은 꿈을 향해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차 사장님도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같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부부 사업자가 같이 하면 더 좋고요. 가족 사업을 같이 하면 더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얘기하죠.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플랫폼. 네. 그리고 무점포. 저희랑 연결, 공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프로슈머, 생명공학, 인간중심, SNS. 다 이게 어디 뉴스킨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에 진짜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자, 미국, 일본, 독일, 선진국에서 이미 네트워크 사업이 완전히 정착되었으며 100만 장자의 20% 이상이 네트워크 종사자예요. 그리고 대기업, 회사원, 의료계 종사자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의 월급이 더 많대요. 이 강용석 아시죠? 노사님 이 사람도 말이 많더라. 근데 자, 자영업 종사자 680만 명 중에서 5.7%만이 월 400 이상 실제 수입을 가져가지만 네트워크 종사자 전체 720만 명 중에 20%가 월 500만 원 이상 수입을 가져간대요. 이거 다 통계예요. 자, 미국 상원, 하원, 국회의원 중에서도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매월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분은 저기 미국에서는요 공화당 선거 자금도요 빅플래닛이라는 저희가 이제 사업이 또 있어요. 그 디비전으로 인해서 사업 자금을, 선거 자금을, 정치 자금을 모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 마케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약간 그렇게 다단계 뭐 피라미드 또 피해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인터넷, 그 나이 드신 분들도 핸드폰으로 다 인터넷 쇼핑 하신다면서요.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다 그렇게 하신다요. 그래서 근데 시아버님, 시부모님한테 얘기하기가 너무 좀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 친척분 중에 아메이 하다가 망했대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얘기하기가 겁나대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어디서 아버님은 저기 쇼핑하세요? 했더니 인터넷 쇼핑한대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은데. 그래서 자, 이제는 과거에는 지방 망치는 직종으로 인식했지만 그죠? 지금은 뜨고 있는 직종이고 미래 유망 직종이 되었으며 대학교 전문 과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나와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요 젊은 친구들이요 서울에 가면 백삼호 강의장에 진짜 훤칠하게 이렇게 쫙 정장 입고요 딱 가방 대문 가방 들고요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다 20대예요. 그 친구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를 나와서요 어떤 네트워크 회사가 괜찮은가 어떤 스폰서가 괜찮은가 찾아다녀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온대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 사업이에요. 네트워크는 제품을 팔거나 사람을 모집하기만 하는 일이 아니며 시장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시스템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는 시스템을 배우고 익혀서 시스템을 운영할 줄 아는 셀프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통 시스템을 복제시킬 줄 아는 멘토를 찾으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자, 그러면 스폰서 사장님들이 내 당 스폰서만 스폰서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스폰서를 찾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우리 때는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리고 CD 테이프 세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타 그룹의 정현모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김범준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네, 근데 그분 CD나 강의들을 많이 들었어요. 성공학 강의도 많고. 근데 그런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저희는 했거든요. 그게 또한 비즈니스 스폰서인 거예요. 꼭 만나지 않더라도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나는 이제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 마카오를 이제 갈 거예요. 그죠? 마카오를 갈 건데 뭐 타고 갈까요? 자전거 타고 가실래요? 자동차 타고 가실래요? 비행기 타고 가실래요?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시겠죠. 이게 바로 도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가는데 도구를 어떤 걸 선택하냐 이거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삶, 원하는 삶 이룰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자영업을 통해서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비전이 없어.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러면 도구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내가 뉴스킨을 한번 알아보시는 거죠. 자, 그럼 비행기를 만들어서 갈 건지 비행기를 사서 갈 건지 비행기에 편승해서 갈 건지. 자, 그런데요. 다 사람들이 티켓팅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티켓팅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는 티켓팅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행기를 편승한다는 거는 운전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조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그래서 내가 배워서 날아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일이에요. 자, 솔직히 이 비행기 운전하는 것만 해도 이런 학과에 지원해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 근데 평범하니까 우리가 가능하잖아.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자, 회사, 제품, 보상, 행정에 대한 거 아셔야 되고, 유통 능력, 사업 전달 능력, 트레이닝 능력, 복제 능력.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복제할 수 없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스폰서가 될 것인지, 내 파트너는 나 같은 파트너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스폰서가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아시죠? 그죠? 성공할 만한 사람으로서 변화하셔야 돼요. 자, 이거요 다 여기서 배워줘. 이거 리더십 교육에 가면요 돈 내고 배워야 돼요. 근데 이런 교육이 우리 저기 부산 센텀에도 있고 이런 자리에도 오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변화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변화하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요. 여기 오시면 변화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가나 다 8대2의 법칙은 있어요. 파레트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성공을 원하지 않아서 성공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의 도구라는 확신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고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막 돌아가요. 근데 결국 이거예요. 진입 장벽이 없어요. 자, 여러분 유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 혹시 얼마 투자하셨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아니죠? 투자한 거 있으세요? 그거는 유스킨 사업 안 하셔도 할 거예요. 그죠? 우리 수영 씨는? 없죠? 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 자영업을 하더라도 단돈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1억 투자한 거를 다시 회수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데 근데 거기서도 자영업에서도 성공할 확률이요 5%예요 5%.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진짜 여기 뭐 큰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배워서 하나씩 배워간다고 한다면 해볼 만한 일 아닐까요? 죽을 때까지 들어오고 상속도 되는 일이라면. 그래서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요 쉽게 오고 쉽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항상 어디든지 직장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오고요 자영업에서도 어려움이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유스킨 사업을 하려고 했지? 내가 유스킨 사업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거예요. 아까 뭐래요? 미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미래를 먼저 정하시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이게 도구로서 적합하다고 한다면 진짜 앞만 보고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배우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진짜 진상 맞은 고객을 만나서 진짜 제품으로 진짜 다 던지는 경우도 저도 당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죠. 근데 바닷가에 가서 펑펑 울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은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걸 그만둬야 돼? 내가 5kg라도 진짜 성공하고 말이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벌써 그 사건도 4년이 지났어요. 그 또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분명히 오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굴곡을 타지 않는 인생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면 그 또한 성장이고 그 또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사업에서는요. 한 사람만 성공하는 일이 아니에요. 올라가면 이렇게 사다리꼴로 돼 있어요. 위에는 평평해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평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시는 분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25년 만에 100만장대 드신 할머니도 봤어요. 80세 되신. 자, 부정극복. 저는 자신이 없어요. 파는 건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다 이거. 아까 우리 소영 사장님 친구들한테 전화했더니 다 이런 얘기 하셨죠. 나 그거 대충 알아. 네. 너 하는 거 보고 잘 되면 할게. 너 얼마 받아?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누구나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당연하죠. 어디도 누구나 성공하는 일 없어요. 인식이 안 좋아. 이거는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주변에서 하다가 빚진 사람 다 이거 옛날 얘기잖아요. 난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하시라고 하세요. 6개월만 난 통과해도 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 가나 다 들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이런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거는 내 안에 확신이 꽉 차 있으면 어떤 거 와도 다 뿅뿅뿅 반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요. 또 쌓아 나가셔야 돼요. 제가 가장 잘했던 건 이거예요. 잘 알아봤던 거. 자, 아까 얘기했죠. 한 번 와서 알아봤다고 이 사업 하시는 분 솔직히 이렇게 저는 해요. 저는 2달을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잘 배웠어요. 어디 가나 저는 배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배우라고 하면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다 배웠어요. 심지어 갈바닉을 잘하고 싶어서 근육학도 배웠어요. 자,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저는 강재정 사장님이 저한테는 이제 비즈니스 멘토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앞으로 가시는 성공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었거든요. 제 사업에 있어서. 그랬는데 그분을 보면서 가다 보니까 저도 그분이 간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제가 이런 위기가 분명히 닥쳐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근데 이거는 그냥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누구나 위기를 맞고 위기를 벗어나면 또 위기를 맞으니까요. 위기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네. 최악의 시기를 맞았더라도 앞으로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고 많은 아이들을 도우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이것이 희망의 증거다. 이거는 이제 뒤에 책이 나오는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점을 좀 바꾸게 하는 책이었는데, 자, 성공은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의 행복인 것 같아요. 사소한 것이 성공의 큰 그림을 완성한대요.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파급 효과가, 우리가 큰 강물에 돌 하나 딱 던지면 파장이 엄청 크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성공도 큰 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소한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퍼즐 맞추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질문했어요. 사소한 것을 무시하면 큰 그림이 결코 걸작이 될 수 없네. 그렇게 하다가는 노력해도 진정한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세. 성공을 말할 때 자네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분이 존슨이라는 분인데 다들 큰 집, 잘 빠진 차, 휴가, 비싼 시계 이런 거 원하죠. 자, 그럼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했더니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좋은 친구들, 저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그죠? 자, 이게 존스 할아버지의 낡은 여행 가방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관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작고 간단해요. 금방 읽혀지는 책인데 여기에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네들이 보내는 시간은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선물이야. 말이나 행동을 허투루 쓰지 말게. 자네들이 하는 아무리 작은 행동도 한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마음과 머리에 심어놓은 씨앗을 잊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네. 힘든 시기가 닥치면 관점이란 작은 씨앗이 다이아몬드나 황금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네. 사람들은 난관에 부딪히면 해답을 찾으려 하지. 때로는 그 해답은 금방 찾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해 균형 잡힌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자, 위기 순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관점일세. 마음이 차분해지고 맑은 정신에서 생각할 수 있다네. 새로운 방향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떠오르네. 자네들도 다른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에 그런 씨앗을 심어줘야 해. 끝내주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이네. 최고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나의 미래는 진짜 끝내주는 것이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씨앗이 결국은 이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나무는 어때요?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열매도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이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그 작은 씨앗이요. 그 퍼져나가서요. 좋은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그런 나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하나의 사회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부도 기부지만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거를 유스킨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하면 할수록. 근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 회장님이 항상 하는 말도 그거예요. 좋은 사람을 리크루팅 하라고 하거든요. 정직하고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우리 사업에는 끝까지 남더라고요. 오시다가 좀 약간 비열하거나 이런 사람은 다 떠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신을 만난 건 가장 예쁜 시간을 만난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